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한 미국인 부부가 겪은 놀라운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61년 9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밤에 고속도로에서 차로 주행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1년 9월 19일 심야 시간대였습니다. 최신국 직원인 남편 바니힐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베티힐은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힐 부부는 당일 밤 11시경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휴가를 마치고 뉴햄프셔주의 고속도로에서 포츠머스에 있는 집을 향해 차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이라 고속도로에는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조차 없었습니다. 바니힐이 운전하는 동안 베티는 앞유리에 펼쳐지는 야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녀는 전방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상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 바니힐에게 밝은 빛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남편에게 차를 세워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밝은 빛을 발산하는 그 물체는 힐 부부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니 차의 왼쪽 앞 30m 상공에서 멈추게 됩니다. 힐 부부는 그 물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쌍안경을 통해 살펴보는데 여객기가 아닌 둥근 형태로 마치 커다란 핫케이크처럼 생긴 원반형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창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검은색 유니폼에 뾰족 모자를 쓴 듯한 대여섯 명의 키 작은 휴머노이드 형상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바니는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언뜻 인간처럼 보였던 그 형상은 눈이 부자연스럽게 치켜 올라간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니와 베티힐은 순간 공포감에 눌려 차를 타고 허둥지둥 도망치려 하지만 차에서 진동하는 우웅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고 기억이 끊기게 됩니다. 힐 부부는 몇 시간 후 의식이 돌아오게 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표식을 보니 UFO를 관찰한 장소에서 무려 50km 이상이나 남쪽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가 예정 시각을 이미 2시간이나 훌쩍 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2시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쌍안경의 끈이 떨어져 있었고 신발 뒤축이 망가지고 베티의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원인불명의 악몽을 계속 꾸게 되었고 심리적 불안 증세와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힐 부부가 자동차로 이동한 시간은 약 4시간 거리였지만 집에 도착한 시간은 무려 7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힐 부부는 충격적이게도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노이로제에 걸린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원인으로 이런 정신적 고통을 겪는지 알기 위해 1964년 보스턴의 정신과 의사인 벤자민 사이먼 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이먼 박사는 그들이 분명히 잊고 있었거나 억압했던 경험의 세부 사항의 기억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최면을 사용했는데 그로 인해 그들 부부의 잃어버린 시간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복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잃어버린 시간 사이에 그들은 키가 약 150cm의 휴머노이드 형상의 존재에 이끌려 UFO 안으로 납치되어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피부나 손톱, 머리카락을 채취당하는 등 이런저런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니힐은 UFO 안에서의 신체 검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나를 검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등을 관찰하며 피부를 만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나의 척추뼈 수를 세는 것 같았고 그들이 다시 검사하는 듯 입이 벌려졌다가 다시 두 개의 손가락에 의해 닫혀졌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피부를 살짝 긁었고 왼팔을 막대로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부인 베티일도 비슷한 체험을 묘사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인도되었는데 한 명이 들어와 나는 그가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현미경 같은 기계를 가지고 온 걸 보니 내 피부 사진을 찍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칼과 비슷한 것으로 팔을 긁었고 셀로판지 비슷한 것으로 추출물을 쌌습니다. 최면 중에 그녀는 우주선 안에서 본 항성도를 재현했는데 거기에는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별이 그려져 있었다는 점이 두 사람이 겪은 일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1966년 힐 부부는 당시 최대 민간 UFO 연구단체인 니켭에 연락을 하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됩니다. 힐 부부를 자세히 조사한 니켭의 한 전문가는 힐 부부의 기억 상실이 아마도 UFO에 납치되어 불쾌한 신체 검사와 같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외계 존재가 삭제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나중에 힐 부부는 자신들이 겪은 시간 불일치의 경험이 잃어버린 시간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외계인에 의한 베티와 바니일의 납치 사건은 1965년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대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UFO에 납치되어 외계인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는 설명은 수많은 책과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쇼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이들 부부가 당시 UFO 목격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해 문화적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힐 부부의 기억은 외계인 납치가 아니며 단지 힐 부부가 연속된 꿈을 꾸었고 이것이 최면을 통해 나타난 것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납치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회복하는 최면요법으로 사이먼 박사가 최면요법으로 무심코 이들의 마음에 외계인에 관한 생각과 환각 같은 일시적인 기억을 심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66년 유명 UFO 연구기관인 국립항공현상조사위원회가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신빙성이 있고 그들이 경험한 기억 단절은 외계인 납치 경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힐 부부의 UFO 목격과 피납 사례는 미국에서 외계인에 의한 인간 납치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중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주었고 영화와 책, TV에서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후 남편인 바니힐은 1969년에 베티힐은 2004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외계인 납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기억상실로 납치 당시 경험이 기억상실처럼 일정 시간의 공백으로 사라졌다가 시간역행 최면이나 꿈을 통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묘사로 목격된 외계인은 대개 키가 작고 큰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흔적으로 납치 이후 피부에 생긴 상처 자국과 두통, 이상한 신체 반응 등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변화로 목격자들은 종종 불안, 공포, 악몽으로 인한 두려움 혹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입니다. 센터는 베티와 바니힐 부부의 납치 사건을 입증할 만한 근거로 시간역행 최면에 의해 부부가 겪은 7가지 경험 단서가 밝혀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바니힐 부부가 집에 돌아온 후 알게 된 납치 직전 UFO의 목격조 후 3시간의 시간 공백, 집에 도착 후 복장의 이상 상태,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 증세 및 악몽,
UFO 내부에서의 신체 검사, 최면에 의한 잃어버린 기억의 복구, 묘사된 외계 존재의 모습이 다른 사건들과 유사함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센터는 바니일 부부가 야간 시간대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UFO 근접 목격과 비인간 지적 존재와의 컨택에 의한 강제 납치가 이루어졌고 UFO 내부에서 모종의 신체 검사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